5강은 수동태와 자타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강부터 4강까지 우리 품사랑 문장 성분, 문장 형식을 배우다가 갑자기 5강에서 수동태로 넘어가는 게 조금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동태와 그리고 수동태 옆에 있는 이 자타동사라는 두 가지 개념은 1부터 5형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5강을 공부하면서 1부터 5형식과 수동태와 자타동사가 서로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은 태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태라는 건 동사와 주어의 관계에 따른 문법 형태라는 게 제 사전에 나오는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정의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태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태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동사가 아니죠. 주어가 동사를 행하잖아요. 주어가 동사를 행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어가 동사만을 행하고 끝나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동사를 본인 바운더리에서 끝나면 우리가 그거를 능동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어가 동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면 당한다. 우리가 그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도 조금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의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태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능동태와 수동태를 좀 더 이제 깊은 개념으로 들어가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보는 게 더 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능동태부터 볼까요? 능동태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했던 대로 주어가 그 동사가 동작이나 행위잖아요. 그것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I love you라는 문장을 있다고 해봐요. love라는 동사는 뭐뭐를 사랑하다 라는 동사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사랑을 하는 행동이나 행위를 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죠? 나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이 능동태는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동태는 무엇일까요? 수동태는 반대라고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주어가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까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한 경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능동태라는 건 주어가 행위의 주체라고 했었죠. 근데 수동태는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love라는 동사를 그대로 써서 이해를 시켜볼게요. You are loved by me. 그래서 여기도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쓰였죠. love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사랑을 하는 주체는 누구죠? 사랑을 하는 주체는 나지만 주어와 일치하지 않잖아요. 네. I loved가 사랑을 받는다
해석이 되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행위의 주체는 내가 아니죠. 사랑을 받는 건 너죠. 근데 여기서 너가 주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이제 서로 호응하지 않는 거죠. 호응. 주어가 동작의 대상.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너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능동태랑 수동태는 반드시 어떤 문법 개념에서도 우선순위 되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동태는 뭐라고요? 주어가 행동이나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경우. 수동태는 뭐라고요? 주어가 행동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수동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쓰여져 있는데 이거를 읽기만 해서는 수동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우리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능동태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I make 뭐 할까요? I make delicious cake.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죠? 나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거를 이제 수동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수동태로 고쳐볼게요. 맨 첫 줄에 뭐라고 써있었죠? 능동태 형태에서 목적어였던 대상을 주어 자리로 옮겨달래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I make a cake의 목적어는 뭐죠? 네, delicious cake죠. delicious cake. 자, 우리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완료가 됐죠. 그리고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꿔줘요. delicious cake is made.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주어를 전치사 by 뒤에 더 달래요. by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by 플러스 주어는 생략 가능하지만 우리 처음 만드는 거니까 같이 해볼게요. 자, 주어가 뭐였죠? I였죠. 그래서 I, 네, 목적어 형태로 써야 되죠. 자,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차례대로 진행해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I make a delicious cake를 목적어를 주어로 옮기고 그리고 동사를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꾸고 원래 주어였던 걸 전치사 by 뒤에 목적어 형태로 써주고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태 개념을 지나서 다시 봐야 될 게 또 있어요. 자동사라는 개념입니다. 자동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1부터 5형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사와 이제 뒤에 나올 타동사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합니다. 자동사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스스로 행하는 동작을 의미를 해요. 자, 여기서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자, 동사라는 건 원래 주어가 스스로 행하는 동작이잖아요. 근데 자동사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목적어가 없이,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목적어한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 동작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문장이 끝나는 걸 우리가 자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들어보자면 I fly. 나는 난다.
날다라는 동사죠. 누구를 날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게 시키려면 목적어가 필요하죠. 근데 fly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어인 내가 날고 문장이 끝나요. 그 목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주어 자기 자신한테만 동작과 행위를 하고 끝나는 동사. 우리가 그것을 자동사라고 합니다. 우리 일전에 1부터 5형식을 공부를 할 때 3형식부터는 목적어가 필요하고 1, 2형식은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눈치가 빠른 친구는 이 자동사의 설명까지 들었다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자, 1부터 2형식은 자동사만을 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3, 4, 5형식은 자동사를 씁니다. 이거는 여기서만 하고 지나갈 개념이 아니라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서도 여러 번 강조될 내용이에요. 타동사는 반대겠죠. 당연히 타동사는 반대겠죠. 자동사가 주어가 목적어 필요 없이 주어에서 동작을 행하고 문장이 끝나는 것들의 동사 모음이라면 타동사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목적어에게 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타동사예요. 그래서 예시를 든다면 타동사의 종류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동사가 타동사인데 그래서 타동사보다는 자동사를 외우는 게 더 공부에 유리합니다. make, find, consider 그리고 it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I make 라고 하고 문장이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나는 만든다. 근데 뭐를 만드는지 알려줘야 이 문장이 완전해지죠. 그래서 타동사는 이렇게 뭐를, 을를 필요로 합니다.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한번 중요 포인트로 PPT로 다시 나오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목적어가 없는 1, 2형식은 자동사, 주어가 동작을 행하고 바로 끝나. 그러니까 이 동작과 행위가 주어 자기 자신한테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목적어가 있는 3부터 5형식은 타동사를 씁니다. 그 주어가 목적어에게 동작을 행한 거죠. 행위를 행함. 그럼 아까 처음 수업에 도입을 할 때 왜 자타의 개념이 1부터 5형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했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타 개념은 1부터 5형식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면서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동태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는 초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강 모든 페이지를 좀 꼼꼼히 봐주시고 모두 외워주신 다음에 클래스카드로 시험을 봐주시길 바래요. 고생하셨습니다.